토목시공기술사 토공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순하게 땅을 파거나 땅을 메꾸거나 흙과 관련된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토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의미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토공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토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이라고 하면은 집안의 마무리면을 시공기면이라고 할 때 이 시공기면보다 본바닥이 높을 때는 절토를 하고 낮을 때는 성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토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공기면 토목의 기준선이 되겠죠. 토목의 기준선에서 이 시공기면보다 높고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공기면보다 높을 때를 절토, 시공기면보다 낮을 때를 성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토와 성토 공사를 하는 것을 토공사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하고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하고 또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지면, 일반 지면에서의 토공사가 있습니다. 일반 지면의 토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공기면을 기준으로 해서 절토 부분과 성토 부분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지면에서의 토공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또 토공에는 우리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천이나 하상이나 또한 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토공사가 있습니다. 즉 하천 및 항만에서의 토공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토공이라 그러면은 절토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성토를 얘기를 했죠. 반대로 역시 우리가 하천이나 항만에서도 이 시공기면이 있습니다. 시공기면에서 마찬가지로 이걸 있는데 우리가 육상에서는 절토라 그러지만은 이때는 하천에서는 준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준설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펌프로 해서 또 파내기도 하고 또한 기계 구착 장비로 해서 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면 아래에서 굴착되는 것을 준설이라 그러고 또한 수면 아래에 우리가 흙을 메꾸는 것을 이때는 매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설하고 매립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토공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경우도 토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주로 그 제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축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즉 매립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매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은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실무에 있어서 토공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토목인으로서 그 흙과 접할 때 그 흙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의 성질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흙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우리가 자연상태 흙 구조와 흙의 삼상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은 무기질 토계로서 흙덩이로서 고체인 흙 입자와 액체인 물 그리고 기체인 공기 이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흙의 삼상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성분의 구성 요소의 최적 중량에 따라서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토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흙덩어리라고 하죠. 흙덩어리라고 할 때 여기에 흙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흙입자가 있고 이것은 고체입니다. 다음에 흙입자 사이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러한 그 물이 있습니다. 흙입자 사이에 물이 있고 또 요 가운데 이 토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공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 상태의 흙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상도로다가 한번 분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흙 덩어리를 우리가 주상도로 한번 나눠봅시다. 흙은 맨 밑에 여기 흙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리를 해보면은 전체 이걸 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주상별로다가 이 부분을 흙의 최적, variable soi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최적, variable water, variable air 해가지고 그 공기 그 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물과 공기 이 부분을 VV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우리가 그 최적으로 표현을 하고 다음에는 무게로 표현할 때는 weight soil, WS 그 다음에 weight water, WW weight air 해서 그 공기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그 W, 토탈 그 총 무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흙의 삼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공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흙의 삼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한 그 용어 설명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토개를 그리고 공기, 물, 흙입자 구분을 해서 최적, 공기의 최적, 물의 최적, 흙의 최적을 나눠서 전체적인 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의 무게, 물의 무게, 흙의 무게를 표현을 해서 전체 무게를 표현할 때 바로 이게 흙의 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에 흙의 삼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려서 나름대로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흙의 각 성분과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흙에는 크게 그 공급비, 그 다음에 우리가 간극률, 그 다음에 흙의 비중, 함수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흙의 각 성분과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간극비와 간극률의 그 관계입니다.
첫 번째. 간극비와 간극률. 간극비라고 하는 것은 흙 속의 그 공극, 즉, 그 빈틈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극이라고도 하고 공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토양이나 암석 같은 그 고체 입자에 보면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극, 즉, 공극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간극비, 이는 흙 입자 최적에 대한 간극의 최적비가 되겠습니다. VS분의 VV. 아까 우리가 흙의 주상도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이거를 전체 최적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VS, 여기를 VW, 이거를 VA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럴 때 간극비 A는 이것이 VA 플러스 VW가 됩니다. 여기 흙 최적에 대한 이 간극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최적비를 우리가 그 간극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간극률. 간극률은 흙 최적에 대한 간극의 최적비로 그 백분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N 이퀄 V분의 VV 곱하기 100. 백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퍼센트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최적에 요 부분 차지하고 있는 요 비율을 우리가 간극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E와 N의 관계에 있어서 E는 V 마이너스 VV 그 다음에 VW.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은 VS. 제가 자꾸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번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고서 그거를 눈으로만 익히게 되면은 제대로 이거를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도 연습이 되고 그 계속 기억에 남기 때문에 계속 제가 또 지웠다가 그리고 지웠다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VS, 그 다음에 VW, VA. 자, 이렇게 얘기했고, 또 VV. 전체적인 것을 V.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E는 VS분의 VV. 그럼 VS는 뭐냐? V-VV, 그 다음에 VV 그대로 넘어가면은 이 VS라는 것이, 자, 여기서 전체 최적에서 요거를 뺐죠. 그래서 VS가 된 겁니다. 다음에 VV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의 최적과 물의 최적을 그 VV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자, 간극률 N은 V분의 VV.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인 것분에 요거에 대한 비율의 백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의 관계에 되는 공식은 이렇게 되죠. 자, E는 아까 VS분의 VV 이코로 V 마이너스 VW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서 공통분모를 V로 합니다. V로 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V를 집어넣고 여기도 분모에 V를 집어넣고 여기도 V를 넣자고요. 자, 마이너스 V분의 V분의 V.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V 마이너스 V. 네. VV가 결국 뭡니까? 1이죠? 자, V분의 VV는 뭡니까? N이죠? 그쵸? 그 다음에 V분의 VV가 역시 N이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VV, 즉, N 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간극률 N은 V분의 VV. 자, V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흙의 최적과 물과 공기와 물에 대한 합친 그 최적 V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S 플러스 VV. 그리고 VV가 그대로 전달이 되면은 역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를 그 VS를 분모로 잡아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자, VS분의 VS, VS분의 VV, VS분의 VV. 자, 이것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VS분의 VV. 뭐가 되죠? 간극비가 되죠? 2 이코로 VS분의 VV. 그러면은 여기서도 2S분의 VV가 되면은 결국 2. 그 다음에 이 값도 결국 2가 됩니다. 따라서 1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2와 N과의 관계는 이렇게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업고등학교나 일반 대학에서 토질역학의 한 과목에서 이러한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E와 N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자, 포화도 degree of saturation. 포화도라는 것은 간극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이 S의 약자는 degree of situ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S는 VV분의 VW 곱하기 100. 공식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화도는 간극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내고 그 기호를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은 V분의 VW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V. 그쵸? 그 다음에 이때는 뭐냐면 공기는 물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체적인 거를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눠서 소수점 이하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그걸 백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화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사질토에서 입자간의 굵기에 따라서 물이 많이 포화가 됐느냐, 물이 적게 포함됐느냐에 따라서 액상화의 여부를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 이코로 100%면은 포화도가 100%면은 이거는 완전히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만한 용기에 우리가 흙이 모래 입자들이 있으면은 물이 완전히 충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S 이코로 100 해가지고 완전 충만, 즉
완전 포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이 흙 입자 사이에 물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건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S 이퀄 100%는 뭐라 그랬습니까? 포화 상태. 자, S 이퀄 0%인 경우를 뭐라 그랬습니까? 건조 상태. 자, 포화도의 개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흙 간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용적비를 백분율로 표시를 하고, 포화도가 100%인 경우를 포화 상태, 또 포화도가 0인 경우를 우리가 건조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화도라고 하고, 이 우리가 본다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0% 포화도가 물이 50%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을 할 때, 포화도가 50% 이하인 경우는 이거는 함수량이 적은 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포화도 S가 50%보다 많고 80% 미만인 경우에는 함수량이 많은 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포화도가 80% 이상인 경우에 100% 넘거나 그런 건 없겠죠? 항상 100이 기준이니까 100분율이라서. 그래서 포화도가 80% 이상일 경우는 이거는 거의 포화된 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함수비와 함수율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비. 함수비와 함수율. 함수비, 워터 컨택트라고 합니다. 이 개념, 함수비, 막연하게 물이 채워져 있다, 물과 접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기술자로서의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의 방법은 아니겠죠? 자, 함수비라고 하는 것은 지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수비란 지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함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비, 이때 이 W는 소문자 W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질역학에서 많이 공부했죠? 자, W 함수비는 라지 W S분의 라지 V W가 됩니다. 자, 또 한번 주상도를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토개가 있습니다. 자, 3등분을 하죠. 맨 꼭대기는 뭐라 그랬어요? 공기. 두 번째 가운데 층은 물. 맨 밑에 층은 고체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서 흙입자. 즉, 소일. 그렇죠? 자,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체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은 무게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자, WW soil, weight soil, 그쵸? 다음 weight water, 다음에 weight air. 근데 참고적으로 weight air, 즉 그 공기의 무게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로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 WA라는 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제로기 때문에. 무게로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함수비. 자, WS분의 WW. 그쵸? 흙 입자분의, 아니, 흙의 무게분의 물의 무게. 즉, 흙 속에 채워져 있는 그런 물의 그 비를 수분의 양, 즉 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을 함수비. 이렇게 돼서 이거를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함수비의 개념 아시겠죠? 자, 함수비란 지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 써드릴까요? 함수비, 여기 정의가 된 것은 지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것. 자, 함수비. 확실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흙 속에 채워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공학도로서 표현한 설명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비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아시겠죠? 다음에는 자, 함수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수율은 소문자입니다. WW 이퀄 전체 무게분의, 자, 물의 무게가 되겠죠. 함수율은 그 흙 전체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만큼을 우리가 라지 W, 전체 중량이죠. WA, 이거는 제로죠. 실상은 이게 W 값이 되겠죠. 물의 무게, 그 물의 무게를 전체 무게로 나눈 것을 우리가 함수율로 해서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공식은 함수비 W, 함수율 W 다시,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와 관계는 성립이 될까요? 그렇죠? 성립이 되죠? 자, 먼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W, 소문자 W, 함수비는 흙의 무게분의, 자, 물의 무게. 아까 여기서 이게 V가 아니라 이게 W죠? 그렇죠? 예, 물의 무게. 왜냐? 함수비라는 것은 흙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의 양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VW가 아니라 WW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시 우리가 저기 이 흙의 주상도를 봐야 되겠죠? 흙의 주상도를 보게 되면은 자, WS는 뭡니까? 자, 이거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없는 걸로 우리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라지 W라고 그랬죠? 자, WS. 자, 전체 무게에서 물의 무게를 뺐습니다. 그게 흙의 무게죠. 다음에 WW가 그대로 나갔죠.
곱하기 배. 백분율.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 W 값, 전체 무게를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방법대로 이거를 분모로다가 다 여기다 대입을 시켜봅니다. 라지 W. 했을 때, 자, 라지 W, WW, 마이너스 WW, W. 자, 물의 무게에서 이렇게 되죠?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1. 그쵸? 맞습니까? 1. 그 다음에, 자, 아주 교묘한, 아주 신기한 부분이 발견이 되죠? 많이 봤던 공식 아닙니까? 뭐예요? 함수율. 그죠? W 다시. 이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함수율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쵸? 1-W 다시 WW. 근데 교재에서 보면은 100-W 다시 또 W 안에 100W 다시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뭡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100을 다 곱해주면은 밑에 가서 결국은 100-W 다시 분의 100W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함수비는 함수율과의 관계에서 W는 함수비는 100- 함수율분의 100 곱하기 함수율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반대로 그러면 W 이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100- 자, 이렇게 됐죠? 이때 여러분들 이 수학을 계산하다 보면은 어느 한 부분을 끄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다음엔 스펙시픽 그라티브 비중, 흙의 비중에 대해서 자, 흙의 비중 우리가 이거를 GS라고 표현합니다. 공식은 감마 W 감마 S. 이 비중이라는 것은 4도씨 물의 단위 중량의 어느 그 물질에 대한 단위 중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의 단위 중량, 자, 4도씨. 이 4도씨에 대한 그 물의 단위 중량에 대한 그 흙의 여기서는 어느 물질이라는 것은 흙이 되겠죠? 그 어느 흙의 단위 중량을 우리가 비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우리가 비중은 뭐하고 관계됩니까? 무게하고 관계가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무겁다. 그러면 비중이 나간다. 또 가볍다. 그러면 비중이 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흙에 대해서도 비중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자,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분의 흙의 단위 중량 감마 S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의 단위 중량은 자, 1로 표현이 되죠. 이게 뭡니까? 일반 물이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닷물, 해수의 단위 중량은 1.025.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번 물은 1이요. 해수는 1.025가 됩니다. 자, 비중, 흙의 비중. GS는 감마 W분의 감마 S. 이때 감마 물의 단위 중량은 4도씨일 때, 물이 4도씨일 때의 그 단위 중량을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그 단위 중량. 단위 중량을 우리가 이거를 단위 밀도라고 표현을 하죠. density. 이 단위 중량이라는 것은 흙 덩어리 중량을 이에 대응하는 체적으로 나눈 값을 그 단위 중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중량의 단위는 그램/per 체적. 자, 무게를 체적으로 나눴죠? 더 높은 걸로 표현하면은 톤/per 메타3서 체적. 자, 무게를 체적으로 나눈 것을 단위 중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위 중량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감마 T가 있고, 자, 건조 밀도 감마 D, 그 다음에 감마 세트, 그 다음에 감마 서브. 이거를 수변 단위 중량, 이거를 감마 세트, 포화 단위 중량, 감마 서브, 우리가 그 단위 중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용어를 좀 알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 그 공식에 그 관계되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토목 시공 기술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그 토공에 대한 흙에 대한 개념 없이 공부를 하고 또 흙에 대한 개념 없이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라든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지만은 이러한 공부를 개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감마 T, 수분 단위 중량. 이것은 전체 체적분의 WW. 자, 이코로 1 플러스 2. 자, GS 플러스 SE. 의 감마 W. 자, GS, SE, 1, 2. 이건 아까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SE는 GSW. 자, 요 공식을 일단은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건조 단위 밀도. 이것은 흙의 무게를 전체 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죠. 1 플러스 2분의 GS 감마 W. 다음, 자, 포화 단위 중량이라는 것은 그 흙이 수중에 있거나 모관 작용해서 완전히 포화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포화 단위 중량이라고 그러고, 즉 흙이 물속에 100% 잠겨져 있을 때를 우리가 포화 단위 중량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S가 100%일 때, 이런 경우는 V분의 GS 플러스 2 감마 W 이렇게 되죠. 잘못 알았네요. V분의 맞네요. GS 플러스 2 감마 W
다시 말하면 V가 뭡니까? 1 플러스 2. GS 플러스 2 감마 W. 자, 감마 서브 수분 단위 중량. 이것은 흙이 지하수 아래에 있으면 부력을 받는데 이때의 단위 중량은 포화 단위 중량으로부터 부력을 뺀 만큼 감소할 때의 단위 중량을 말하고 있죠. 자, 감마 세트 뭡니까? 포화 단위 중량에서 자, 물의 단위 중량을 뺀 거를 수중 단위 중량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 공통적인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위 중량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감마 T 수분 단위 중량을 전체 무게를 전체 최적으로 나눈 것을 수분 단위 중량. 다음 건조 단위 중량. 흙의 무게를 전체 최적으로 나눈 값을 흙의 단위 중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순서 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감마 세트 포화 단위 중량. 이때는 물하고 관련됐죠? 원래는 이 값이 WW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에 수중 단위 중량은 자, 포화 단위 중량에서 물의 단위 중량만큼 뺀 것을 우리가 수중 단위 중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토공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흙의 기본적인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흙의 성분은, 흙은,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자연 상태 흙은 입자가 있습니다. 흙 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연 상태의 흙 구조입니다. 이게 흙 구조. 그 다음 또 흙의 삼상이라는 것은 여러 번 그려봐서 알겠죠? 자, 이런 토개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는 공기,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흙 입자. 그렇죠? 자, 또 여기를 이쪽 최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흙의 최적, 그 다음에 물의 최적, 공기의 최적, 그 다음에 이 공기 최적과 물의 최적을 VV, 전체를 V.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무게, 자, 흙의 무게, 물의 무게, 그 다음에 공기의 무게. 이거는 제로기 때문에 아예 없앤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게 흙의 삼상. 자, 이러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쭉 설명했던 대로 강극비하고 강극률, 그 다음에 함수비와 함수율, 비중, 단위 중량, 그 다음에 단위 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질토하고 아주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일라턴시라고 그래가지고 상대 밀도가 있습니다. 자, DR은 이거는 공급비하고 관계가 됩니다. E 맥시멈 마이너스 E 미니멈, 그 다음에 E 맥시멈 마이너스 E, 이거를 백분율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주로 사질토하고 조립토하고
조밀한 상태나 느슨한 상태를 우리가 그 알고자 할 때 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대 밀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급비하고 관련됐죠? 그 다음에 건조 밀도하고도 관계됩니다. 감마 D분의 건조밀도, 최대 건조밀도 곱하기 최대 건조밀도, 그 다음에 최소 건조밀도, 그 다음에 건조밀도 마이너스 최소 건조밀도. 네.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것만 알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만 요거는 이제 다음에 깊이 우리가 그 흙의 다짐이라든가 연약 지반이라든가 기초 부분에 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기질로서의 그 흙의 그 삼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또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질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실무에 적용을 하고 했을 때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